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우경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연준의 스탠스가 과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스탠스의 변화 상황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요.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가 좀 많이 밀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목받았던 게 고용 쇼크, 고용이 실망스러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좀 안 좋았던 건가요? 네, 이제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21만 개가 증가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증가된 수치고요. 예상치는 57만 3천 개를 예상을 했었고 전월에는 54만 6천 개였기 때문에 예상치와 전월 대비 이제 증가치가 반절로 뚝 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그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업종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 전문 서비스업과 교통, 창구업, 건설,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이 좀 증가를 했는데 유통 분야 관련해서는 이제 고용이 둔화된 걸로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 지표 그 고용자 수가 그 감소된 게 좀 이슈였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제 실업률을 많이 살펴봤는데 실업률은 4.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이 4.6%였고 예상치는 4.5%였기 때문에 실업률은 오히려 개선이 된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는 거는 이 고용 지표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더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비농업 그 취업자 수는 예상보다 이제 감소한 거는 안 좋지만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하락을 했고 경제 활동 참가율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인종 학력 간의 불균형에 대한 고용 부분도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노동 시장에 대한 질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을 또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안 좋게 나오고 실업률이 좋게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목되는 거는 이제 인플레 우려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거를 더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용 지표가 예전에는 이제 안 좋게 나오면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가 더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인플레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테이퍼링은 더 가속화된다는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지표는 이제 시장에 있어서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그 지표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우호적인 게 현재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고용도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오미크론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테이퍼링이 좀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아니다. 왜냐하면 인플레 수준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도 이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상당히 좀 매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던데 저는 특히나 눈길을 끌었던 게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되고 나서 뭔가 좀 확 바뀌었다 이런 느낌도 받더라고요.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인플레이션이라고 이 일시적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거둬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도 있었고 쭉 정리를 해주세요. 네네. 이제 제일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연준 의원들에 대한 발언이 기존에 이제 비둘기적인 언급에서 매파적인 언급으로 좀 바뀐 거를 가장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좀 뽑고 있는데요. 다음 주 이제 12월 14일, 15일에 FOMC 올해 마지막으로 해서 열리는데 FOMC를 앞두고 연준 의원들에 대한 발언이 이제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발언된 내용이 FOMC 회의의 결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언 내용을 이제 많이 집중해서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파월 의장조차도 그동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채권 매입을 예상보다 더 빨리 종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테이퍼링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 부의장인 랜달 퀴스 같은 경우도 주택 저당 증권 MBS에 대해서 더 빠른 테이퍼링을 확실하게 지지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의견이 동시에 이제 테이퍼링 가속화되는 의견을 언급을 했고요. 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여는 촌재도 언급한 부분이
테이퍼링은 내년 1분기에 종료하는 것이 그 미 연준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금리 인상하기 전에 테이퍼링을 얼른 종료를 해야 된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조기 정책 정상화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 내년 1회보다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연준에 대한 의원들의 얘기는 좀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14일, 15일을 앞두고 그 개최 일주일 전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이 이제 발언이 안 하는 그런 상황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FOMC를 다음 주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냐가 좀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FOMC를 앞두고 기존 연준 의원들이 좀 매파적인 스탠스, 오히려 금리 인상도 가속화될 수 있는 시점까지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주 FOMC 회의에 대해서 좀 부담 요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채권 매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들은 어떤 건가요, 그럼? 근데 지금 아무래도 그렇게 좀 언급한 거는 가장 지금 이제 기존에는 인플레이션 부분을 이제 일시적인 인식으로 좀 많이 작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최근에 그 이제 가장 정책적으로도 좀 해결할 수 있었던 게 공급 쪽에 있어서 병목 현상을 좀 해소를 해야만 인플레이션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좀 작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다시 한번 등장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식으로 인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테이퍼링 속도를 좀 빨리 진행하는 게 좀 맞는 걸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데이터상으로도 테이퍼링이 속도를 내더라도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뭐 실업률이라든지 그리고 뭐 일자리, 뭐 경제 활동 참가자율 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좀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증가를 하고 있고 고용 지표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테이퍼링을 빨리 하려고 하냐, 테이퍼링을 해도 괜찮은 거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실업률이 아무래도 4.2%를 기록을 해서 전월 4.6%보다 0.4%포인트가 개선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실업률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계속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테이퍼링을 해도 실업이나 고용 부분이 좀 정상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걸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61.8%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3월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해서 많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1월에 이제 흑인 노동자 실업률이 6.7%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 7.9% 대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인 노동자 실업률도 2020년 1월 수준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고용 관련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노동 참가율도 75.6%를 기록을 하면서 8월 지난해 3월 이후 코로나 이후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질적인 고용 상황은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고용 지표가 11월에 비농업 부분에서 이제 부진했지만 이 고용의 질적인 부분은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좀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테이퍼링 가속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좀 의아한 게 테이퍼링 속도는 낸다고 하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3% 수준까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밀려 내려왔잖아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 괴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테이퍼링 가속화, 그다음에 금리 인상 시점이 조기로 좀 진행된다고 했으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미국의 10년채 금리는 1.35%로 이제 급락을 해서 좀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일단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는 단기 금리에 2년체 금리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장기의 경기 상황을 좀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발생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금들이 채권 쪽으로 10년물 채권 쪽으로 들어다 보니까 채권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금요일에 좀 나타난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하고 더불어 또 중요하게 미국에서 살펴볼 부분이 이제 부채 한도를 늘리는 부분을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이제 12월 15일이기 때문에 FOMC 회의와 더불어 그 부채 한도가 증가되는 거 합의되는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이슈로 좀 살펴봐야 될 이슈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빅픽처 총정리해 주세요. 네,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가 단기 이슈로 발생을 했지만 좀 더 내년도까지 살펴본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테이퍼링 속도가 좀 빨라지고 금리 인상 시기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이제 유동성이 이제 축소되거나 자금이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채권 쪽에 대한 자금 이동이 좀 나타나는 게 일부 지금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예상했었던 것처럼 그 매파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좀 강하게 나오면 좀 시장이 부담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좀 작용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완화된 부분을 좀 얘기하면 좀 어느 정도 내년도 1분기까지는 좀 증시에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정황상 흘러갔을 때 좀 인플레 쪽에 포커스를 좀 두고 그 부분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